자,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나온 영화 중에서 여러분들 한 편을 본다면 어떤 영화를 보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 영화를 보겠습니다. 바로 승부. 와, 조훈현 인생의 철학을 담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2023년도에 이 책은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영화 승부의 주인공인 조훈현, 뭐라 그래야 되죠? 고수? 여기 제목이 고수의 생각법인데, 기사? 지존?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영화 승부의 또 주인공이신 우리 조훈현, 우리 사부님의 또,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아낸다. 라고 얘기했던 우리 조훈현 고수님의 책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야 생각이 바꿔집니다. 임 대표의 책이 나웃에 오셔서 다시 한번 환영을 하고요. 데뷔부터 62년, 지금 61년 고수의 생각, 국사, 오늘 정확한 평은 조훈현 국사가 전하는 이야기 생각법. 이번에 또 이게 10만 부를 돌파를 했어요. 영화 승부와 또 이렇게 매치업이 되면서 새로운 또 승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상에 없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창의성, 인생의 역경 중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는 긍정성은 모두가 생각에서 비롯이 된다.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지기도 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생각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 순간 치열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이 책의 소개글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머리 아파, 난 생각하는 거 너무 힘들어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생각이네. 근데 정말 인생을 승부처에 정말 중요한 결정에 있을 때 그동안 생각해왔던 생각이 쌓여서 중요한 순간에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책은요, 프로 데뷔 벌써 61년째.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훈현 국사가 바둑판 위에서 깨달은 생각의 힘과 자신만의 사유의 방식을 담아낸 책입니다. 그는 오로지 생각의 힘이 판가름 나는 그 바둑의 승패를 수없이 경험하고 그 승부에서 세상 누구보다 더 많이 승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세계 최다승이에요. 이런 건 정말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편인데 1953회를 이겼어요. 바둑에서 1953 세계 최다승, 그 다음에 대회 타이틀 최다 획득 160회의 타이틀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분이래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유례없는 기록을 보유하고 명실상부한 생각의 고수, 국수라 그러죠. 나라의 최고 위에 계신 분. 자,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을 직접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 그걸 되돌려보는 걸 복기라고 하죠. 복기. 인생에 직접 복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생각 법칙을 풀어내고자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리한 외부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만들어낸 집중력, 인생의 슬럼프에서 제2의 전성기를 복귀하게 해줬던 회복력,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고 더 큰 가치를 보존해준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심지, 깊은 심지 등의 그의 생각들이 이 책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와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발휘되었나를 갖다가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 있게 한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데요. 이 조훈현 국수는 뭐냐면 자신만의 생각법만 제대로 세운다면 인생의 어떤 승부에서도 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신만의 생각법이 있어요. 이게 똥꼬집을 피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똥꼬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중심, 그러니까 나의 우선순위라 그러죠.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드니에 잠깐 휴가를 갔을 때 김미경 강사님께서 시드니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되게 어려운 시즌이 얼마 전에 있었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좀 더 이제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때 자기는 삶의 우선순위가 1, 1, 1이었대요. 1, 2, 3위가 1, 1, 1.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싹 바뀌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까요? 가족. 와우. 두 번째는 뭘까요? 건강. 와우. 세 번째 뭘까요? 신앙. 와우.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높은 탑 위치에 갔다가도
다시 떨어지게 되면 자신의 삶을 복귀해 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 지내시면서 살면서 내가 요즘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복귀의 시즌에 지금 있는 거라는 거죠. 복귀의 시즌에. 와우. 그래서 지금 한번 내 삶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나만의 생각법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바로 고수의 생각법, 바로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게 10만 부로 10만 부, 이 승부 때문에 또 이 책이 또 열심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은현의 생각법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AI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굴복시킨 그 변화 속에서도 그에 연관된 생각, 그 다음에 60주년을 맞이해서 그 느껴지는 마음들, 그것들을 갖다가 초판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씩 정리를 해서 이번에 새 책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조은현 국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바둑 황제라고 칭송을 받았죠. 최고의 승부사로 살았지만 또 그의 삶에는 굴곡도 컸다고 합니다. 자, 황제 등극기라고 불리는 제1회 양창치배, 이름이 이르네. 양창치배 결승 5국은 사실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 바둑은 세계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둑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는 양창집에서 모두가 예상했던 구도는 중국과 일본의 양자 대결이었죠. 그렇죠. 사실 이제 바둑 강국은 이제 세 나라인데, 뭐 외국에서는 체스나 이런 것들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둑에 비하면 수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하는 놀이 문화 중에서 최고는 바둑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대국에서 그는 오직 자신만의 생각에 의지해서 대반전을 이뤄내게 됩니다. 조은현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상을 바꿔놓고, 제가 이거 봤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 오는 것처럼 카퍼레이드도 막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날의 쾌거에 대해서 그는 생각의 승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의 승리였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또 다른 곳을 능가하는 기발함, 그리고 온전한 현실에 몰입하는 집중력들.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창의력과 끈기와 집중력, 이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창의력과 그 다음에 끈기, 인내죠. 집중력,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생각을 깊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어떤 그 베이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생각의 힘을 꾸준히 단련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조은현의 생각이 빛을 발한 건 그 영광의 순간만은 아니었죠. 우리가 승부, 이제 영화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제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인 이창호,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이창호 제자에게서 자기가 어떻게 패해서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키워준 사람한테 내가 잡혀 먹이는 기분, 그리고 그 한 집에, 이제 조은현 국수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이제 방송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올 때 보면은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한테 저도 그 집에, 조은현 국수의 집에 이창호 구단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같이 한솥밥을 또 먹는 거죠, 그날도. 와, 이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씨름 천하장사 아무개랑 아무개가 했는데 누가 졌는데 그 집 같이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또 그날 저녁을 같은 집에 자야 된다.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직접 키운 어린 제자에게 타이틀을 하나하나씩 다 내주고 충격과 혼란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힘들었을 때 그 역시 생각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서 인생의 승패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와, 이거 정말 고수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1회 1비 하잖아요. 뭔가 하나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뭔가 하나 안 되면 확 떨어지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한번 이겼다 졌다 하는 승패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 라는 경험을 갖다가 느꼈답니다. 그렇게 조은현은 슬럼프를 다시 딛고 세계대회 최고령 우승, 49살 10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50이 다 됐을 때죠. 다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제자의 타이틀을 다시 가져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인생이라는 파란만장한 승부에서 생각이라는 무기 하나로 무수한 승부를 쟁취해낸 조훈현의 생각법이 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위기와 고난 속에서 놀라운 저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르더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든든한 자원이 된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한테 뭘 도움을 받고 자시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각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인생이라는 판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판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많지 않다. 공부, 취직, 승진 등 인생의 각 단계에 요구되는 바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여전히 삶은 불행하고 답답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따라잡기 힘든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인생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거. 인생은 정말 가도 끝이 없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느냐,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나를 잡아가는 방법 또한 뭐다? 나만의 생각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나의 불심코 나의 행동이 어떤 것을 결정한다면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나의 행동들을 결정할 것이고, 그 생각은 그냥 한 번에 딱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주사 짱 맞으니까 생각이 확 열려가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생각하는 법을 깨달아서 더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남보다 더 나은 결과들, 누굴 누르고 내가 일어나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서 시선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까지도 바꿔간다면 반드시 나만의 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책에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 힘을 내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 어제보다 확실히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의 위대한 힘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만의 바둑을 두자.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긴 것이다.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달리기 할 때 이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많이 뻗는 게 더 달리기 할 때 유리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뒤로 다리를 접어가지고 종아리가 허벅다리까지 붙여지도록 이렇게 땡겨서 접었다가 피는 힘, 그 힘으로 달리기의 속도감이 더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처음에 배우러 가면은 달리기를 앞으로 뛰는 것보다 뒤로, 엉덩이 쪽으로 잘 접는 것부터 연습을 한다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무조건 밀고 나가 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다시 접고 다시 한번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그걸 어느 방향으로 다리를 뻗어야 되는지를 연습하는 것처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먼저 치열하게 생각하는 우물을 파는 거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 내 인생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한 우물을 파서 그 우물물을 마셔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듣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가끔씩 이렇게 무슨 동기부여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바로 밑에 있고 바로 밑에 이렇게 보석이 있는데 파다가 한 번만 더 파면 되는데 안 파고 아예 포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보석이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치열하게 끝까지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들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면서 또 같이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게 1단부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원래 9단이잖아요, 9단. 근데 여기는 10단까지 해서 10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10단이 뭐냐면 생각을 위한 여백을 확보하라. 이거 너무 멋있는데. 그래,
안에 있는 그 목차는 제가 여러분 설명란에 올려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앞부분입니다. 책 속에서 있는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페이지 12에서 13페이지. 앞으로 남아있는 날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는 건 그저 마음만 고쳐먹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심지어 결과까지 달라진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무엇이다? 생각의 힘이다. 그래서 바둑판에서 배운 생각의 힘에서 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생존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만의 바둑을 두고 있다. 하루에 한 점씩 바둑을 두었다면 지금 나의 바둑은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 어디에 있든 스스로 돌을 던지지 않는 한 인생이라는 바둑은 끝나지 않는다. 현재 어떤 위기에 있더라도 아직 살아날 희망이 있다. 바둑이 내게 가르쳐준 바에 따르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생각은 반드시 답을 찾는다 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얘기를 하면 또 미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생 얘기를. 미생에서도 평생 우리가 바둑만 두다가 이제 사회에 가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 해결할 방법들은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래요. 자기가 또 많이 생각해왔던 그 바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되는 거. 멋있네. 자, 이번엔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승부의 세계가 원래 그렇다. 아니, 승부를 떠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그렇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길 수 있다면 이겨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전의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내가 버텼던 이유는 이겨야 한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이길 기회가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전은 만든다. 자, 역전이 참 짜릿하지 않습니까? 9회 말 투아웃, 스코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5대 5대 8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점 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역전 2대5 말로 홈런 와 해서 9대 8 역전. 이 역전, 인생의 역전만큼 짜릿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이번엔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살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꿈을 갖고 있다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좋은,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내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내 능력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꿈보다 현실이 먼저다.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현실 돈과 상관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바둑에서는 악수는 절대로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인생은 다르다. 악수, 이게 손으로 하는 악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수죠. 악수인지 알면서도 놓아야 할 때가 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 때 또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신념을 위해 악수를 둬야 할 때도 있다. 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을 때 3판을 연속 치고 4판째에서 알파고 기권승으로 이겼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돌 구단이 일부러 헛수를 뒀다는 거예요. 일부러. 항상 정석으로 딱딱딱 되는 대로 드는 게 아니라 이 알파고하고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제 지면서 이 알파고는 정석으로 나와 있는 기보라 그러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수를 다 익숙하죠. 알고 있구나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부러 다른 데다가 당연히 여기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했는데 다른 데다 딱 뒀더니 알파고가 갑자기 이게 프로그램이 엉키면서 기부업을 해서 4번째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악수를 둘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입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길 준비를 하게 해준다. 복귀는 바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승부의 세계에서 복귀는 기본이다. 아플수록 자세히 봐야 한다. 라는 내용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마지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는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기들을
스토리 위주로 쓰지 않고 저는 감정 위주로 써요.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내 감정이 이러하더라. 그리고 그 일기들을 되돌아서 나중에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왜 그때 이 생각을 했을까, 이런 감정일까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 책 읽어보세요. 승부 영화 한 편 보시고 책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책이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임 대표의 책잇아웃은 구독자 500명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